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5급 한자 학습편 제27강 8번 물과 불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개똥벌레형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개똥벌레 곧 반디의 그림이 있습니다. 개똥벌레형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불 밝힐 형의 벌레회를 결합해서 나타내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불화를 생략하였습니다. 해서에서도 불 밝힐 형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는데 그 밑에 있는 불화를 하나 생략하고 대신 벌레회 벌레충을 결합하여 개똥벌레형 반디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개똥벌레형은 여름밤에 공중을 날아다니며 반짝이는 불빛을 내는 벌레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개똥벌레 또 반디라는 뜻이며 보기로 형광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개똥벌레형 반디형입니다. 다음은 경영할 영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규모에 맞게 설계를 하여서 면밀하게 집을 짓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경영할 영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불 밝힐 형의 밑에 있는 불화를 생략하고 대신에 궁궐궁의 뜻을 나타내는 궁궐궁을 획줄임한 등뼈레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그대로 불 밝힐 형에서 그 밑에 있는 불화를 생략하고 대신에 궁궐궁의 뜻을 나타내는 궁궐궁이 획줄임한 등뼈레 모양을 결합하여 경영할 영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경영할 영은 불이 밝게 빛나듯이 화려하고 빛나는 대궐을 규모에 맞게 설계하여 면밀하게 지어나가듯이 사업을 경영한다, 다스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경영이 있고 전쟁터에 이 진 또는 병영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병영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경영할 영, 다스릴 영, 지인영, 병영영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개똥벌레형은 불 밝힐 형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벌레회, 벌레충을 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불 밝힐 형에서 그 밑에 있는 불화를 생략하고 대신에 벌레충을 결합하였는데 여름밤에 불을 밝히고 반짝이는 불빛을 내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벌레가 바로 개똥벌레이고 또 반디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개똥벌레형 반디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할 형입니다. 경영할 형은 불 밝힐 형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궁궐궁을 결합해서 나타내는데 이 불을 밝힐 형에서 불화를 하나를 생략하고 또 대궐궁은 그 모양을 획줄임하여서 등별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불을 밝히듯이 빛나는 궁궐을 지어 나갈 때 궁궐궁이 획줄임한 모양입니다. 규모에 맞게 설계하여 면밀하게 지어 나가듯이 사업을 경영한다는 뜻에서 경영할 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명할 총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머리가 영리하고 총명한 학생이 재빨리 알아듣고 선생님 앞에서 손을 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총명할 총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귀변에 밥벌총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귀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빠르다는 뜻을 나타내는 밥벌총을 결합하여 총명할 총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밥벌총은 불이 타올라 굴뚝총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쉴 겨를이 없고 마음에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일 바쁘다는 뜻이며 보기로 총망이 있습니다. 자원은 총명할 총은 남의 말을 귀로 듣고 그 깊은 뜻을 잘 알아듣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빠른 사람은 머리가 총명하다 또 귀박다는 뜻이며 보기로 총명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총명할 총, 귀박을 총입니다. 다음은 거느릴 총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우두머리의 그림이 있습니다. 거느릴 총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실사변에 밥불총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실사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밥불총을 결합하여 거느릴 총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거느릴 총은 끈이나 실로 물건을 묶듯이 복잡하고 바쁘게 움직여 돌아가는 세상 일들을 모아서 한데 이 합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총계가 있고 합하여 이 묶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총각이 있고
할 일을 합치고 묶어서 일 거느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총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거느릴 총, 합할 총, 묶을 총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총명할 총은 귀는 귀가 하는 일은 남의 말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바쁠총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귀로 알아듣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바쁘다는 것은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귀로 알아듣는 것이 빠른 사람은 머리가 총명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총명할총이 되었고, 또 바쁠총은 구울뚝총에 마음심을 결합해서 구울뚝에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마음이 바쁘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거느릴총입니다. 거느릴총은 실사변에 바쁠총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실사는 끈이나 실로 무엇을 묶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바쁠총은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 일들을 한때 묶는 것처럼 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할총이 되었고, 또 묶는다는 뜻의 묶을총이 되었고, 또 세상 일들, 할 일들을 합치고 묶어서 거느린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거느릴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물흙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흑인과 백인의 그림이 있습니다. 거물흙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구울뚝총 밑에 불꽃염을 결합해서 나타냈고, 해서에서도 구울뚝총이 변형한 모양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불꽃염이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거물흙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불꽃염의 글자 모양을 변형한 까닭은 글자를 위아래로 포개어 한자를 구성할 때 글자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불화를 흑토 모양으로, 또 불화를 불화 넉점으로 변형한 것이며, 그 근거는 이 소전과 해설을 대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원은 거물흙은 아궁이에 불을 피울 때 구울뚝 구멍으로 나오는 불꽃의 연기에 그을려 일검다는 뜻이며, 보기로 흑백이 있고 검은색처럼 깜깜한 밤이 이 어둡다는 뜻이며, 보기로 흑야가 있고 마음씨가 검고 어두우니 이 삼 나쁘다, 또 그르다는 뜻이며 보기로 흑심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거물 흑, 어두울 흑, 나쁠 흑, 그를 흑입니다. 다음은 먹묵 자잘묵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선비가 벼 위에 먹을 갈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먹묵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그름의 뜻을 나타내는 거물흙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흑토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거물흙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흑토를 결합하여 먹묵 자잘묵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먹묵은 아궁이에 불을 피우면 생기는 그름을 진흙처럼 덩어리로 만든 것이 일 먹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묵화가 있고 먹물로 문신을 함으로 이 자자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묵형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먹묵 자잘묵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거물흙은 이 부분은 굴뚝총이 변형한 모양이고, 그리고 그 밑에 불꽃염을 결합해야 하는데 이 불꽃염이 글자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흑토와 구라 넉점 모양으로 변형하여서 결합해서 그 굴뚝으로 나오는 연기에 그을려서 검뜻이 검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거물흙입니다. 다음은 먹묵입니다. 먹을 만들 때에는 거물흙, 곧 이 거물흙은 그 자원에서 굴뚝으로 불꽃이 탈 때 나오는 그 연기에 걸려서 검다는 뜻인데, 그 연기가에서 만들어지는 그름을 흑토, 진흙덩어리처럼 뭉쳐서 만든 것이 먹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먹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말없을 먹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어두운 밤에 개도 겁이 나서 짖지 않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말없을 먹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거무륵변의 개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어두운 밤의 뜻을 나타내는 거무륵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개견을 결합하여 말없을 먹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말없을 먹은 달빛이나 별빛도 없는 깜깜하고 어두운 밤에는 개도 겁이 나서 짖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나타내어 일 말없다, 또 고요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침묵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말없을 묵, 고요할 묵입니다.
다음은 점 찍을 점 점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붓으로 점 하나를 찍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 점은 길이가 없고 위치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수학에서 점이라고 합니다. 점 찍을 점의 짜임은 거무륵변에 차지할 점을 결합해서 나타냈고, 해서에서도 거무륵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차지할 점의 뜻을 나타내는 점칠점을 결합하여 점 찍을 점 점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점 찍을 점은 검은 먹물을 찍어 조그맣게 위치를 차지하게 표시하는 것을 나타내어 1. 점 찍는다. 또 점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점선이 있고, 점을 찍듯이 2. 불 켠다는 뜻이며 보기로 점화가 있고, 또 점촉이 있으며 점을 찍어 표시하여 가면서 3. 검사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점검이 있고, 성적을 검사하여 매긴 4. 점수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점수나 득점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점 찍을 점, 점점, 불켤 점, 검사할 점, 점수 점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말없을 묵은 거무륵변의 개견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거무륵은 어두울 흙의 뜻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그런 밤에는 개도 겁이 나서 짖지 않고 가만히 엎드려서 말없이 있는 것처럼 말 없다는 뜻을 나타내서 말없을 묵의 뜻이 되었습니다. 또 점 찍을 점은 이 거무륵은 붓에 검은 먹물을 찍어서 종이나 어떤 쓸꽃 위에 조그맣게 표시를 해서 점을 찍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거무륵변에 차지할 점을 결합해서 점 찍을 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수학에서는 이 점은 위치만 있고 면적이나 길이가 없다고 정의하죠. 그래서 점 찍을 점 점점입니다. 다음은 무리당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바르게 살자는 운동본부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여러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무리당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노필상 밑에 거무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노필상을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납작하게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어두울 흙의 뜻을 나타내는 거물 흙을 결합하여 무리당 정당당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무리당은 높은 이상을 품고 어두운 현실을 개혁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일, 무리, 또 정당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정당이 있고, 당리 당략에 따라 눈앞의 이익에 이끌려 높은 뜻을 저버리고 검은 마음을 가지니 이 편벽된다는 뜻이며 보기로 도당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무리당, 정당당, 편벽될 당입니다. 다음은 일직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동쪽 하늘에서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일직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해일 밑에 갑옷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해일을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싹이 움터 나온다는 뜻을 나타내는 갑옷갑을 획줄임하여 열십자 모양으로 변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일직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갑옷갑은 그 자원에서 새싹이 씨앗의 단단한 껍질을 뒤집어 쓰고 땅 위로 돋아오르는 것을 상징한 글자인데, 이 글자에서는 씨앗이 돋아오르는 것처럼 해가 돋아오른다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자원은 일직조는 해가 새싹이 땅을 뚫고 움터 나오듯이 동쪽 지평선 위에 떠오르는 때가 새벽이므로 일찍 이르다, 또 새벽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조조가 있고, 일찍 일을 하려고 이 서두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조급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일찍조, 이를조, 새벽조, 서두를 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무리당은 노필상 머리 밑에 거무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노필상은 높은 이상이라는 뜻이 되고, 또 거무륵은 어두운 현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이상을 품고 어두운 현실을 개혁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에서 무리당 또 정당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직조 이를조입니다. 일직조 이를조는 해일을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열십을 결합했는데, 열십은 갑옷갑이 획줄인 변형한 모양이고,
갑옷갑은 이 글자에서는 그 자원에서 새싹이 싹 단단한 씨앗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움터 나오듯이 해가 떠오른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해가 떠오를 때가 하루 중에서 새벽, 이르다, 또 일찍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일찍조, 이를조, 새벽조가 되었습니다.